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22대 총선에서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출마 의사를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천호는 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사천시청에서 회견을 갖고 이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 특별사면을 앞두고 미리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은 그동안 누군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당사자가 출마 회견을 함으로써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면 대상 발표는 어제였지만 서천호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국민의힘 공천 신청 마지막 날에 미리 비공개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해버린 것인데요. 3일날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출마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지역구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사면을 미리 약속하고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받아준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면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바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사면을 받으면 있었던 죄가 면제부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당사자인 서천호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국힘당 지도부와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부인을 했지만, 자, 글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공천 비리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이번 총선 결과를 뒤집을 대사건으로도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트윗에 오늘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연동제 혹은 연동제로 가자는 이유가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자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통합형 비례정당에서는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일부 전략적 양보 내지 타협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지율을 월등히 초과하는 의석 배분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문장만으로 봐도 오늘 용해인 의원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용해인은 신장식의 뉴사이킥에 출연하여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만 득을 볼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여 끝까지 제정신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몇 달 전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용감하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 그동안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세상에 알렸었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최근에 반대편인 이 검사 측에서도 강 씨를 고소를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 씨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사건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8년 4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린, 구체적으로는 이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식사를 하고 방을 예약을 했는데 이 검사가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100만 원이 적혀 있었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강 씨는 영수증을 보고 놀라 이 검사에게 나중에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다며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강 씨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현재 이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요즘 민주당 서울 광진을 김상진 후보가 고민정 최고위원의 대항마로 떠오른 반면 오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40대 말이었는데요. 그냥 진짜 빼가 하나 없이 가서 도전했죠. 도전해서 6대 4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6대 하고 또 이제 4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제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컷오프! 아니죠. 전략? 그렇죠. 이제 다행히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장관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둘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죠. 둘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센 지역이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오세훈 후보를 8%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고 그랬어요. 실제 2015 그런데 초에. 어느 날 갑자기 고민정 후보로 이제 전략공천을 딱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진짜 가슴 아픈 이제 그런 이제 시련의 그런 게 닥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정 후보의 제가
선대위원장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오, 멋있어. 멋있다. 제가 쓰고 있던 사무실 그대로 무상으로 쓰라고 줬습니다. 사무실도 못 얻고 있었어요. 고민정 후보가. 제가 그 당시에 반발하고 저한테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했던 그런 조직들 다 설득해서 넘겨주고 개표 끝나는 날 개표까지 보고 그 사무실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실 고민정 당시 후보를 도왔었죠. 아니,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다음날 고민정 후보가 정말 고맙다. 식사라도 한번 하자. 뭐 이렇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선대위 해산식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대위원장이 있는데 연락해 봤더니 선대위 해산식 했다는 거예요. 이미. 위원장이 없이? 예, 이 위원장이 없이 실무자들끼리 그냥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이제 선긋기 했구나. 또 우리도 정말 이게 한 1년 후에 저하고 1시간 정도 식사 한 번 한 게 지금까지 4년 동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상의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회의 한 번 불러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이러면 될 것인가. 뭐 선거를 떠나서 그리고 정치를 떠나서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제가 고민정 후보 선대위원장을 하고 밀어주고 나서는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 4년 동안을 사실은 제가 각 동마다 호남양회에 다 가입됐거든요. 제가 호남 출신이라 호남양회에 다 가입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나가지 않았어요. 고민정 후보가 괜히 의심하고 저를 그럴까봐 불편할까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 정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랬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에 그 김윤경 혁신안 나왔을 때 표의 등가성 문제 있었잖아요.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의 1대1 당연한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 원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대놓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이 또 현역 지역위원장 되면 대의원이 달콤하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정말 이분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지도부로 더 정치를 하면은 이 민주당 꼴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출마하겠다는 결심하고 실제로 활동했던 게 지난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지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